자, 지구 기후의 변화 12단원입니다. 기후 변화 원인은 그러니까 지구 외적인 변화랑 이제 내적인 변화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일단은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차 운동이 뭐냐면, 지구가 자전축이 어떻게 돼서 자전해요? 이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데, 얘가 자전을 이렇게도 하지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팽이가 이게 돌다가 나중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전축이 이렇게, 자전축의 회전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는 주기가 얼마마다 바뀌냐면은 13,000년마다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은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26,000년을 주기로 한 바퀴를 돌아오니까 13,000년마다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북반구,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그죠? 그랬을 때 북반구 기준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진 여기가 뭐예요? 여름이에요. 자전축이 태양을 등지고 기울어진 이쪽이 뭐예요? 겨울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가 봄, 여기가 여름이에요.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럼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북반구가 겨울, 북반구가 여기서 여름이죠. 그러니까 계절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8월이 겨울이 되고 12월이 여름이 되는 거죠. 북반구가. 지금도 남반구는 반대예요. 계절이. 거기는 남반구가 8월이 뭐예요? 겨울이야. 호주는 8월에 한겨울이에요. 12월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돼요? 거기 더워요. 예, 반팔 입고 다녀요. 반스만 입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더워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저게 13,000년 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돌아? 세차 운동 방향이 지금 무슨 방향이야? 이렇게 돌잖아.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야? 이게 반시계야? 시계야? 이렇게 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보세요. 13,000년으로 나오는 건 대단히 쉬운 문제죠. 왜? 반대로 가면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돌겠지? 6,50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얘가 자전축이. 이게 13,000년 후는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6,50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일로 가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여름. 여기가 겨울.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가 봄, 가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나오냐? 6,500년의 홀수배. 6,500년 아니면 뭐예요? 17,500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여름이 되겠죠. 여기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으니까. 6,500년에, 그러니까 13,000년이잖아. 반으로 나누면 6,500이잖아. 6,500이면 얼마 도는 거야? 4분의 1 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 돌던가 4분의 3을 도는 걸로 물어보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북 방향에 뭐가 바뀌어요? 계절의 변화가 바뀌어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바뀌는 거랑, 그러면 이제 기후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태양에서 완벽하게 타원의 중심에 있진 않아요. 타원 궤도로 돌고 있기는 한데, 이게 약간 이렇게 나와 있네. 이 태양이 이 타원 궤도의 정확하게 중심이 아니에요. 약간 비뚤어져 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하고 지구가 아주 가까운 지점이 생기고,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먼 지점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가까운 지점을 뭐라 불러주냐면은 근일점. 가까울 근 해일.
그 다음에 얘는 멀원 해일 해서 원일점이 돼요. 그러니까 봐봐.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는 거랑 근일점에서 겨울이 되는 거랑, 여러분들 근일점에서 여름이랑 원일점에서 여름만 비교해보면 어느 경우가 더 덥겠어? 근일점에 여름이 덥겠죠. 그럼 북반구가 봐봐. 근일점에서 여름이고 원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자전축이 바뀌면 근일점에서 겨울이 되고 원일점에서 여름이 되겠죠. 그러면 여름은 어떻게 돼? 근일점에서 여름이었는데 원일점에서 여름이 되니까 여름은 덜 더워지죠.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겨울이었는데 근일점에서 겨울이 되면은 좀 덜 추워지죠.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줄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교차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근일점하고 원일점에서 여름이냐 겨울이냐 누구 기준? 북반구 기준일 때야. 남반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북반구하고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낚으려고 남반구로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하고 그 다음에는 북반구로 물어본 건지 남반구로 물어본 건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반구, 북반구마다 달라져요. 참고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면 북반구는 근일점이 겨울이고 원일점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반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은 어떻게 돼요?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니까 연교차가 커지죠. 근데 남반구는 어떻게 되냐면 남반구는 여름이었다가 원점에서 여름이 되니까 덜 더워지죠. 그러니까 남반구는 일교차가 오히려 작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치? 자, 그래서 이 세차 운동에 의해서는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반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북반구, 남반구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는데 이 기울어진 정도도 좀 더 기울어질 수 있고 좀 덜 기울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울어진 정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워요. 근데 얘가 북반구가만 기울어질 수 없잖아요. 남반구도 같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북반구, 남반구 효과가 어떻게 돼요? 또 똑같아요. 알겠어?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고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지면은 연교차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됩니다. 이건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정궤도 이심률이 변하는 경우에는 공정궤도 이심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찌그러지는 정도예요. 찌그러지는 정도. 타원궤도의 정도인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뭐는 안 변하냐면 이 공전궤도 지름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축이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좀 펴지고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느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이심률이 커질수록 무슨 궤도에 가까워져요? 타원 궤도에 가까워져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여기가 원일점이에요. 근데 이심률이 작아지면, 이심률이 커지면 원일점이 어떻게 돼요? 멀어져. 알겠어요? 근일점은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 공정궤도 이심률이 커지면, 그러니까 타원 궤도가 되면 원일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원일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요? 증가. 근일점까지 거리는 감소해요.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이거 기준을 알아야 돼요. 현재는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고정값이에요. 현재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심률이 커지면 근일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겨울이 어떻게 되겠어? 덜 추워지죠. 여름이 원일점이니까 원일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20mm 커지면 멀어지죠. 여름은 덜 더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교차가 작아지겠지. 북반구 기준. 남반구는 반대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정궤도 20류라고 세차운동에 의해서는 북반구, 남반구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줘야 되고, 공정궤도 기울기는 북반구, 남반구 효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공정궤도,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지는 거고, 작아지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의 변화는 흑점수가 많은 시기에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고, 흑점수가 적은 시기에는 태양 활동이 저조하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오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이에요. 일단은 지표면의 상태 변화,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면, 알베도라고 하는 반사율이 변하게 되면 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뭐냐면 빙하예요. 빙하가 거울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줄면 반사율이 줄어요. 그러면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기온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 반사율이 더 줄고,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돼서 기온이 더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빙하 면적의 변화에 의해서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지표면 반사율이 줄어서 기온이 올라가고, 습이 감소하면 지표면 반사율이 증가를 해서 기온이 오히려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기 투과율의 변화. 화산재 때문에, 그죠? 화산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으면 지구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죠. 그렇죠? 이것은 뭐 소빙하기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륙 분포의 변화로 인해서 육지와 해양의 연료량 차이, 반사율의 차이, 해류 분포의 변화로도 변할 수 있고, 기권과 수권의 작용, 엘니뇨와 라니냐 등에 의해서 또 변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내적 요인에 의해서 기후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물의 대멸종이나 종 분화도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은 뭐 여러분들 온실기체에 의한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예요. 분진, 미세먼지, 이런 것들, 그 다음 타이어 가루,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것들이 에어로졸에 해당이 되고요. 과도한 토지를 이용을 해서 뭐 산림 훼손하고 도로 포장 건설하고 고층 건물 신축하고 해서 지표면의 반사율이 많이 변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에 교란이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열수지하고 온실 변화. 이거는 여러분들 공통과학에서도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는 일단은 반사돼요. 이게 지구와 대기 지표 반사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30% 돼요. 지구의 반사율이. 나머지는 흡수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재방출해요. 그래서 뭐 복사 평형에 이루게 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단파 복사예요. 지구 대기에서 거의 흡수가 안 돼요. 대부분이 뚫고 들어옵니다. 대기에 흡수되는 양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인 적외선 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 적외선으로 지구 대기의 대부분이 흡수되는데, 주로 누가 흡수하냐면 온실기체인 수증기, 메테인, 이산화탄소가 주로 흡수를 해요. 그럼 흡수를 했다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지표로 재복사해요. 그게 뭐예요? 온실 효과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지구의 복사 평형은,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양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건데, 들어온 양은 100, 반사량 30, 흡수량 70,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 얼마? 70.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이 들어와서 100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0은 튕겨내더라도 70에 들어와서 70이 나가게 되는 건데, 보면
이 수직 평형값에서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일단 태양복사 에너지가 70이 들어와서 지표면으로 흡수를 하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은 지표 흡수량이 약 50 정도를 흡수를 해요. 50. 그럼 이거는 반사가 되는 게 30이 반사돼서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대기하고 구름이 흡수되는 게 얼마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20 정도가 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은 지표가 태양복사 에너지를 50을 흡수를 했고 대기로부터 얼마를 받냐면 94를 받아요. 그 합치면은 총 144만큼을 어떻게 돼요? 지표가 흡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출도 얼마를 해야 돼요? 144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방출하는 양을 보면 일단 물의 증발로 인해서 대기로 들어가는 양이 얼마예요? 23이에요. 그 다음에는 대류와 전도로 나가는 게 7이에요. 그 다음에 지표면이 방출하는 직접 양이 얼마예요? 144예요. 그럼 합쳐서 얼마예요? 114. 합쳐서 144죠. 받은 양이 144인데 144만큼 방출했어요. 그 중에서 102는 누가 흡수하냐면은 대기가 흡수해요. 지구 대기가 흡수해. 그러면은 대기가 흡수하는 게 여기서 102, 그 다음에 얼마예요? 여기서 구름이 흡수했던 거 102에서 얼마 흡수했어? 20 흡수했죠. 그 다음에 요것도 대기로 흡수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30. 그럼 얼마니? 150. 2가 총 대기 흡수량이죠. 지금. 근데 대기 흡수에서 지표로 재복사하는 게 얼마예요? 94죠. 그럼 94에서 남은 게 얼마예요? 얼마야? 얼마 남았어? 58이죠. 그죠? 그럼 58만큼을 여기서 방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표 복사에서 직접 나가는 양이 있어요. 직접 나가는 양.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114가 나가는데 그 중에서 온실기체가 흡수하지 않고 그냥 지구로, 그냥 우주로 바로 나가는 양이 있어요. 그만큼이 얼마냐면은 12예요. 그러면은 대기 복사 58에 12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 그러니까 총 들어왔던 70이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열수지 표에 대해서 잘 보시면 돼요. 문제가 빈칸 채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온실효과는 온실기체가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아까 봤죠? 재복사하는 거예요. 보통 지구 복사 에너지인 뭐를요? 적외선을 흡수를 했다가 적외선을 다시 재방출해 줘서 열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 거고, 이 온실 효과는 일정 부분이 유지가 돼야지 생명체가 사는 데 도움을 준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게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면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고, 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해요. 결국에는 온실기체 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해수면 상승, 기후대도 변화하고 이상기후도 발생하고 해수의 순환도 변하게 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에. 그래서 이 한반도 기후도 계속해서 아열대화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을 했고요. 열대야 일수도 증가했죠. 여름 무지하게 덥죠. 그렇죠? 근데 여름이 더워지니까 겨울도 어떻게 더 추워진단 말이에요. 그지? 되게 희한한 게 북극이 따뜻해지면 다른 데는 추워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냉기를 어떻게 돼요? 가둬지지 못하고 뿜어내는 거예요.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팽창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더워지는 거고, 그래서 냉기가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 냉기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반구가 추워져 버리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한반도 기온 상승률이 전 지구 기온 상승률보다는 커요. 그리고 강수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막 홍수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수해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계절의 길이, 겨울이 짧아지고, 겨울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대단히 길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영하예요. 그죠? 봄꽃의 개화, 이거는 빨라집니다.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봄꽃의 대표 명사가 뭐예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 보통은 개나리, 개나리, 진달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벚꽃의 꽃말이 원래 중간고사거든요. 중간고사 때 벚꽃이 피는데 요새는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미 다 펴서 져버리죠. 3월 말에서 4월 초에 펴버리니까. 그치? 그다음에 수온 상승하고 해수면도 상승을 하고 아열대 기후로 점점 확대돼요. 그래서 지금 귤이 남해안에서도 자라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목포 남해안 일대에서 자라요. 대신에 뭐가 안 자라? 사과가 안 자라. 사과가 대구 경북에서 나야 되는데 요새 강원도 일대에서 많이 나요. 사과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해결 방법을 알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온실기체를 안 뿜어야 돼요. 근데 안 뿜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배째라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를 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비싸요. 발전 단가 자체가 비싸서. 그래서 이 독일 같은 데는 전기세가 상당히 비싸요. 원자력 발전은 거의 안 쓰고 신재생에너지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도 개선해주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해주는 기술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저장을 해서 이 저장한 거를 암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저장하는 속도보다 나오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해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늘린다거나,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 뭐 CCS 기술이라고 해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그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을 높이는데, 그렇게 되면 근데 대신에 추워질 수는 있겠죠. 전 지구가. 그죠? 기후대가. 그래서 우주에 또는 반사막을 설치해서, 야, 저거는 근데 너무 공상과학 이야기 아니냐? 우주에 반사막을 설치하면 얼마나 넓게 설치를 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국제 협약이 여러 가지가 있고, 파리 기후 협약까지 오면서 온실기체 감축 협약을 전 세계가 협정을 맺었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 탈퇴하겠다. 원래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탈퇴했다가 바이든 대통령 때 다시 재가입했다가 다시 탈퇴하겠다. 모른다. 아메리카 이즈 프로젝트 이잖아요. 그죠? 미국이 살아야지 저거 아무 소용 없다. 근데 결국엔 저거 다 망국의 지름길이에요. 전 세계가 이게 이산화탄소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기 중에. 70. 0.04%예요. 네. 근데 0.03%였어요. 20년 전에. 20년 만에 0.04%로 늘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예요. 20년 동안에 그 0.01%를 늘렸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내뿜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 이게 양이. 이게 만약에 다시 0.05%가 되는 순간 재앙이에요. 재앙. 큰일 나요. 자, 수능 1점짜리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은 뭐가 있습니까? 수륙, 분포 변화, 그 다음에는 빙하 면적 변화, 그 다음에는 화산재 방출.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뭐에 해당이 돼요? 외적 변화, 즉 천문학적 요인이죠. 네. 자, 다음에 2번. 현재 북반구가 여름인 위치는 선생님이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진 쪽이 여름이다 라고 했어요. A. 그러니까 원일점이죠. 현재. 13,000년 후요. 남반구가 여름인 위치는 이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남반구가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져야 되니까 어디에 됩니까? A죠.
현재와 비교해서 13,000년 후 북반구의 여름은 근일점에서 여름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세타 값이 커질 때 북반구의 여름하고 남반구의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그러니까 어차피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커지면 연교차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북반구의 여름은 어떻게 됩니까? 남중고도가 상승하게 되고 남반구의 겨울은 더 어떻게 됩니까?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의 기온이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높아지고 겨울은 남중고도가 낮아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차이 폭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증가하는 경우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고요. 예, 증가를 하게 되고 북반구의 여름 기온은 그런 원일점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하강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가 북반구가 원일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에어로졸은요, 결국에 성층권에서 어떻게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더 들어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6번은 복사평형 상태의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쓰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A, 지구 반사율 A 얼마가 됩니까? 예, 30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B, 물의 증발로 나가는 양이 23이에요. 둘에서 합쳐서 30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양이죠. 이거 얼마예요? 70에 해당이 되게, 뭐야? C가 여기 아니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전체가 70이 나가는데, 그럼 여기서 지표면 복사해서 바로 방출되는 양이 12니까 대기와 구름의 방출량은 58이죠. 그래야 합쳐서 70이 나오겠지. 자, 대기가 태양과 지표면으로부터 흡수하는 총 에너지 양은 결국엔 뭐하고 뭐의 합입니까? 요거와 요거 둘의 합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있죠. 얘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총 58, 그 다음에는 23, 그 다음에는 얼마예요? 94의 합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52만큼 나와야 되겠네. 흡수량이구나. 방출량으로 봤네. 대기가 태양하고 지표면으로 흡수하는 총량. 자, 대기와 구름에서 총 흡수하는 양 얼마예요? 20. 그죠? 20. 그 다음에 물의 증발로 흡수하는 양이 얼마가 됩니까? 23만큼 흡수하죠. 그 다음에 요걸로 흡수하는 거 얼마예요? 7. 그 다음에 지표면 복사로 들어오는 양이 얼마가 됩니까? 102. 그러니까 총 합쳐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52. 그럼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 양은 결국에는 얼마가 됩니까? 지표로 재복사해준 요 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4.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에 7번은 디귿하고 리을이 맞겠죠? 그죠? 디귿하고 리을. 그 다음에 8번은 디귿만 맞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한다. 가 답이 되겠죠. 그죠?